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요즘 시장 상황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게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또 나스닥이 많이 올라줬고 주요 기술주들이 다시 힘을 내주니까 진짜 다시 산타 오는 건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네요. 그죠? 네. 예. 잘 빠지지는 않는 건 확실한데 네. 쉽게 미국도 우리도 잘 못 가서 그런데 오늘은 한번 주말인데 2,500 위에서 마감했으면 싶은 마음에 우리 다 빨간 계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정민 씨 옷은 약간 애매합니다. 저는 이제 레드와 블루가 섞인 퍼플이죠. 오늘 우리 또 증시타임에 또 새로운 또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 한지영 책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원님. 네. 예. 이 자리에 또 첫 출연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게 회사 출근 복장이세요? 예, 저희는 조금 이제 자유로워져가지고. 자유로워져가지고 그래서 요즘엔 편하게 입고 다니고 편하게 있습니다. 입고 다니신다.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네, 저기 뭡니까 연말연시 내년까지 해서 네, 지금 주식 들고 계신 분들 네. 계속 들고 있어도 되겠죠? 예, 들고는 가야 되는데 들고는 들고 가야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굳이 12월 달에 계속해서 그 비중을 확대하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웬만해서 저도 시장을 위로 보는 입장인데 네. 지금 당분간은 조금 상단은 계속 좀 막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산타 랠리 이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완만한 상승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위로 우리가 포지션을 베팅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알파를 낼 확률은 적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네. 오늘 우리 한 의원께서는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십니다. 우리 네. SBS 비즈는 이제 첫 출연이신데 네. 기본적으로 이 경기 판단이 궁금해가지고 인플레이션하고 네. 고용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동안 살펴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물가는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 추세는 내년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11월 달부터 지금 12월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논리는 그 배드 뉴스이지 굿 뉴스 지표가 네. 안 좋으면은 연준 긴축 더 하니까 우리 위로 당겨서 지르자 이게 현재까지의 증시의 좀 논리였는데 네. 지금 이게 조금 색깔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드 뉴스이지 굿 뉴스랑 배드 뉴스이지 배드 뉴스 이게 좀 섞여가지고 그때그때 발표되는 네.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적어도 이게 내년도 거의 1분기까지는 이 알력 다툼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12월 FMC 이따가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연준이 정말 내년 3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서 계속 좀 불확실성들이 계속 팽배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 경로와 관련해서 좀 제가 상단이 좀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확실히 인플레이션 자체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나요? 예, 둔화되고 있는데 제가 우하향 기조로 예, 예. 이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은 일직선으로 가진 않죠. 중간에 물결 나오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11월 달에 발표된 10월이 3.2%였고 네네. 이번이 3.1, 3.0 정도로 나오니까 아. 내려가는 게 맞는데 네. 이게 다음 달로 가면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왜요? 최근에 가장 예측력이 그래도 조금 높은 이제 네. 그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의 추정치를 보면은 12월 달 내년도 1월에 발표되는 12월 소비자 물가가 지금 3.3 정도 나옵니다. 다시 좀 올라가게 예, 되네요. 위로 잠깐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아마도 유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작년 헤드라인 품목들이 내려간 것들 다시 좀 기저효과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전월에 비해서 MOM 전월 대비로도 약간 기저효과들이 발동하면서 일시적으로 위로 튀어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중간에 노이즈는 끼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저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내려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다. 이 경로로 상정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빨간색이 코어인가요? 예, 빨간색이 코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헤드라인입니다. 예.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사실 저 두 개 CPI를 볼 때 그래도 이제
에너지 가격하고 음식료 뺀 좀 코아 쪽을 갖다가 조금 더 중시해야 되는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시장의 그 항상 성격들을 보면은 지금은 코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헤드라인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다음 달 1월 중순에 발표된 12월 소비자 물가에서 코어 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헤드라인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이걸 가지고서 야 이거 인플레이션 잡히려면 시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유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경로를 투영을 해봤을 때 중간에 인플레이션 위로 튀어 오르는 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노이즈다. 현상이자 노이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 시장은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민간 고용도 그렇고 최근에 고용 지표 자체는 좀 둔화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고용 시장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된 고용도 보면은 둔화가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나 또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됐던 구인 구직 보고서 상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구인 건수들이 많이 둔화가 돼 있고 네. 또 직원들 근로자들의 이직률들도 많이 낮아져 있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도 그렇지만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거나 예. 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면 웬만해서 안 움직이고 그냥 웅크리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미국도 예.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 전반적으로 미국의 업종을 막론하고 대부분 업종에 걸쳐서 근로자들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직을 해봤자 뭐 수평 이동이나 하지 뭐 연봉 올려서 가기는 조금 어렵다. 또 일자리 구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또한 지금 미국의 고용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아래쪽으로 둔화 쪽으로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도 최근에 더 높아진 거네요. 네, 그렇죠. 금리는 그냥 뭐 긴축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실상 지난번 7월 달에 올렸던 게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네. 그 지금의 국면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젠 좀 적당히 배려야 될 것 같다는 적당히 아. 배도해야 된다. 예, 이번에 그 고용 지표 둔화가 되면은 환호할 만한 일이긴 할 텐데 네. 이게 생각보다 크게 둔화되거나 네. 아니면 실업률이 3.9에서 뭐 4%대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야 이거 경기 둔화가 연준 긴축 중단시키는 그 이 문제를 넘어서 이거 그냥 경기 침체 극심한 침체 속된 말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좀 전망들이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랬을 때는 증시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어느 정도 그냥 완만한 고용 둔화세가 현 시점에서는 시장에서도 가장 반길 만한 재료가 아닐까 그러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난팜 그러니까 비농업, 비농업 부문의 예. 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가 네. 지난 11월 달에 발표됐을 때는 15만 개 일자리 증가. 그렇죠. 근데 그 전 달은 29만 7천 개니까 거의 30만 개에서 이제 절반 네. 수준으로.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지금 얼추 뭐 한 18만 개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한 의원님 예를 들어서 18만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와중에 네. 실제 숫자가 네. 10만 개나 10만 개 아래 네. 아니면 20만 개나 20만 개 위 네. 증시에 계신 분들은 어느 쪽을 원해야 됩니까? 지금 요 되게 애매해져 애매하죠. 버렸어요. 네. 굳이 해보자면은 그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나마. 10만 건이 그나마 낫지. 만약에 여기서 막 20만 건, 30만 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연준에 우리가 걸고 있었던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주 큰 폭으로 수정될 수 있다라고. 너무 과도했다는 예. 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대략 뭐 13만에서 18만 건 이 사이 정도로 네. 나오는 게 최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지만 항상 시장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주지는 않죠. 예,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이거는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뭐 유가 얘기도 좀 안 해볼 수가 그러니까. 없는 네. 게 이게 예상 밖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그렇죠. 6개월 내 최저 수준이고 배럴당 $70 밑돌았는데 사실 이 정도를 예상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그 10월달 이스라엘 예. 전쟁 터질 때만 해도 뭐 $150는 무리도 없다 이 네. 전망이었는데 예. 지금 거기에서 전망들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도 그 $70 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시장에서도 이거를 또 경기 예,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 예.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어느 정도 지금 좀 반등해서 $70 선 위로까지 올라왔는데 네. 그 앞으로는 이제 유가도 여기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증시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수요 둔화 우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 90불에서 80불, 70불 레벨 다운 네네. 될 때는 야 이거 어차피 헤드라인 물가 끌어내리고 전반적으로 비용 부담 줄여주면서 증시나 경제단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최근의 논리였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나 고용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빠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의 이제 앞부분에 이제 비유를 듣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압축되는 게 네. 그동안에는 물가도 네. 인플레이션 수치도 이렇게 낮아지고 네.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형성되는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도 이렇게 네.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시장은 좋아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유가 떨어지는 것도 좋아했는데 네.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색깔이 자꾸. 지금 조금 바뀌고 색깔이 있는 바뀐다. 것 같아요. 근데 이 색깔이 과연 계속해서 바뀌어갈지 아니면 잠깐 물들었다가 빠지는 걸지 이거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연준의 긴축 경로랑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네. 어느 정도 현재 좀 그 혼선이 있는 이 상황 교통정리가 필요한 일차적인 교통정리가 될 수 있는 일차적인 이제 관문은 이제 다음 주 예정된 12월 FOMC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냥 좀 급하게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이 네. 와중에 특히 뭐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네. 그렇게 무슨 나쁜 것도 아니고 주변 아시아에서도 중국, 홍콩 쪽 빼고 뭐 일본도 좋고 한데 네. 거기다가 이 좀 과도한데 이거 턱없이 올라왔는데 싶어서 조금 숏을 치고 싶어도 공매도도 칠 수 없게 돼 있는 이 와중에 왜 이렇게 2,500포인트도 못 올라가고 820포인트를 못 올라갈까요? 아마도 그 공매도 금지에 대한 좀 여진들은 저는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여진? 예. 공매도 금지했을 때 저희가 그 시행 첫 주랑 두 번째 주에 굉장히 수급 변동성들이 예. 심했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그 공매도 금지에 따른 그 충격들이 가장 그 반영이 되었던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 말고 예전에 2020년도 때나 그다음에 뭐 유럽 재정위기 때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이때 공매도 금지 기간 때 주가들의 변동성을 보면은 예.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던 이 시기 때에 비해서 변동성 자체가 좀 커졌어요. 이것도 아하. 지금 이제 과거의 데이터상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있겠죠. 연말로 갈수록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좀 그 우리나라의 기이한 현상 있잖아요. 네. 대주주 요건에 안 걸리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어느 그 요건을 하회하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그 고유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 그 연말 대주주 양도세 물량들이 중간중간 출회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또 실제로 출회되고 있는 그런 물량들 이것들도 지금 지수 상단을 조금 막아버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 대주주 양도세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받았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했고 네. 그들이 시가총액 비중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코스피 내 그 대주주 양도세에 걸리는 물량들 종목들도 아하. 많아지다 보니까 지수 상단이 좀 막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대주주 한도 상환은 이제 지금 이제 벌써 다음 네. 주부터는 중순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좀 더 기대해봐도 됩니까 그 가능성? 지금 그래서 최근에 더 상단 더 막히는 게 그 기대감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11월 달에 지금 시점 11월 달이라 하면은 야,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그냥 버티자라는데 지금 뭐 연말 다 돼가는데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러게요. 네.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나 양도세 구간에 걸리겠네 네. 이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그 지수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금값하고 또 비트코인도 좀 여쭤볼게요. 금값은 이제 온스당 이미 $2,000를 넘어섰고 그렇죠. 네. 비트코인도 지금 43,000불에 안착한 맞죠.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 코인은 저도 다시 코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시세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보다는 코인 쪽에도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뭐 개별 이제 그들 업계 그 이슈 현물 ETF 출시에 네.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금리가 지금 빨리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위험자산을 최상단에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저는 제가 봤을 때 12월 FMC 이후에나 좀 다시 진입을 하거나 네. 포지션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뭐 있습니다. 내년에 반감기까지 또 온다면서요. 예, 반감기 이슈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반영이 해오지 됐다.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예. 코인 시장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까지는 좋게 계속 보고 아주 있지만 우상향 추세 예, 정도.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는 건 맞고 예. 지금 뭐 순차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도 같이 음. 급등락을 하고 있는 현재 네. 상황인 만큼 여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만 참으셨다가 네. FMC 끝나고 네. 내가 더 들어갈지 아니면 네. 포지션 정리할지 이거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예. 이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한희 형께서도 저 비트코인 손대 보셨구나. 아, 예전에 손 댔었죠. 네. 아니, 결- 해봐야죠 결과는요? 일단은. 예. 아, 그 예전에 그 2021년도에 이제 예. 코인을 하면서 예. 나는 이거 해서 돈을 벌어서 예. 은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 방송 나와서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아 네, 은퇴가 결과는 조금 아시겠죠? 네. 늦춰지고 네, 있네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금 자, 가격도 여쭤볼게요. 왜 보통 금은 달러하고 좀 약간 역의 상관관계로 움직였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금 가격은 그때그때마다 조금 그 적용되는 논리가 다른 예. 것 같아요. 시장에 되게 안전자산 선호심이 팽팽할 때는 금도 하나의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들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보다는 달러가 약세되고 네. 금리가 약세되고 연준의 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후퇴가 되니까 이것들이 금값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AI 쪽으로 한번 AI. 우리 또 예, 한의원님 뷰가 궁금한데 사실 어제 우리가 뭐 나눴던 얘기가 그 챗GPT에 대응하는 네. 대응하기 위한 뭐 제미나이 뭐 네. 이렇게 해서 구글이 했는데 구글은 한 5%대 초반 상승률인데 이 AMD가 9% 넘게 올라 버렸어요. 네.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항할 만한 또 AI용 칩을 그쵸. 개발한다 그렇죠. 이렇게 네. 해놓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AI 관련주들이 지수를 갖다가 견인하고 있고 붙들어 매고 있는데 네. 요거 미국 쪽에서의 AI 열풍 그리고 전망 그것과 또 미국하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나눠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내년도에도 그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미국도 그렇고 지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예. 다 같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도 결국에는 성장 스토리 플러스 그 스토리를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주는 업종이나 테마가 제일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AI 쪽들은 다분히 그 유력한 후보군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보다 좀 더 큰 개념인 반도체 쪽 아하. 이 두 개. 예. 업종 관점에서는 반도체, 테마 관점에서는 AI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시에 그 견인을 하는 주요 주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AMD 출시는 저도 굉장히 좀 괜찮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사실상 AI용 쪽 칩들을 현재까지는 주도해 가고 있고 맞아요. 이들의 예. 어떻게 보면은 결정권들이 이들에게 다 쏠려 있었는데 네. 지금 뭐 가격들을 보면은 AMD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와 있고 이것도 어제 뉴스플로우나 오늘 새벽에 뉴스플로우를 체크를 해봐도 업계 내에서 기업들 딴에서도 야, 이 정도 가격 반길만하다라는 좀 평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10%대 급등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좀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AMD랑 엔비디아랑 이 두 개가 양분해서 미국 증시에 AI 쪽 테마를 이끌어가는 장세가 그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역시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개가 사실상 내년도의 주도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겠죠. 모두가 다 내년도 반도체 좋고 AI 좋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다들 그 포지션을 태웠을 거 아니에요. 이미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경쟁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나 운용사들, 개인들 입장에서는 남들 다 좋아질 때 똑같이 좋아지는 거 말고 좀 더 여기서 우리가 알파를 낼 수 있는 초과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기서도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일단은 반도체랑 포함해서 AI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쭉 들고 가고 예. 그 남은 비중을 가지고 분기별로 저런 식으로 대응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1분기 때는 그래도 실적 가시성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기계나 아니면 자동차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2분기랑 3분기 때는 이제 쉽게 말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에는 2, 3분기 때 금리가 빨리 내려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랬을 때는 이제 금리 상승에 가장 많은 좀 피해를 봤었던 그 성장 스타일 업종들 예. 이쪽들이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4분기는 뭐 진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 이제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네. 미국의 대선을 놓고서 이제 전반적 증시 변동성들, 안전자산 선호 심리들이 주입이 될 수 있는 만큼 경기 방어 성격인 필수 소비재 그리고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얘네들 이 둘 간의 정책들은 워낙 편차가 크고 그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공통 분모에 해당하게 되는 게 첨단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쪽 이쪽은 이들의 정책의 드라이빙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인프라 관련 수혜 업종들은 4분기 때 이 혼돈의 정치 장세에서도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미증시 쪽하고 국내 증시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건가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섹터는? 예. 그 내년도에 또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뭐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는 네. 미국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받는 그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증시 얘기를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최근에 뭐 S&P 500 예. 얘기 많았잖아요. 3,500, 5,000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잖아요. 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좀 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5,000. 3,500 가는 거는 이것도 그 연준의 금리 인하랑도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도 5번, 6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할 정도의 그 상황이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거 경기가 아니에요? 뭐 적당히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정말 안 과거의 좋은 거. 침체급으로 안 좋아진다라는 전제하에 그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 네.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S&P 500 현 시점에서는 3,000대로 보는 게 맞죠. 아. 근데 저는 내년도 금리 인하 4회 이하로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100bp 있고. 안쪽으로. 그렇죠. 그 정도의 금리 인하는 경기가 뭐 극심한 침체에 빠지기보다는 경기도 둔화가 되고 또 인플레이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잡혀가고 있고 네. 이러한 좀 전망하에 그 베이스 경로하에 단행을 하고 하는 성격이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증시 뭐 제가 레인지를 뭐 타겟 레인지 이런 것들을 전망하기 조금 어렵지만 네. 방향성 자체를 보면은 아래보다는 위로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님께서 저기 기관들도 세미나도 다니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관을 더 많이 접하시겠네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거보다는. 네, 기관도 그렇고 뭐 방송하면서도 개인들 그렇죠. 의견도 많이 네. 보고 댓글도 보면서 이제 많이 참고를 그렇죠. 하고 지금 있죠. 이른바 시장 내에 네. 어떤 그 마인드라 할까 분위기라 할까 낙관론이 뭐 극도에 달했다 하면은 그런 얘기 나오면 일단 우리 알잖아요. 대충 좀 들고 또 좀 정리하는 게 마음 편하고 네, 그렇죠. 극단적인 비관론 이거는 또 거의 바닥 신호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래도 11월 달에는 낙관론이 굉장히 좀 많이 우위였는데 지금 11월 말 지나고 12월 현재로 넘어오면서는 그냥 미지근해요, 다들. 미지근하다. 위로 보기도 그렇고 아래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예. 아, 연말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약간 쉰다고 하시는 분들 네, 많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분들이 더 대응하기에 좀 편한 그 용이한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관들 뭐 사모펀드, 사모 운용사들이나 사모펀드들, 아니면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날 단위로 혹은 다음 뭐 데일리 단위로 포지션을 빨리빨리 기민하게 교체할 수 있긴 한데 공모펀드 중심 아니면 큰 보험들, 연기금사 이쪽들은 그날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네. 지금 증시 보시면은 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죠. 주간 단위로 주도 업종들, 주도 테마주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일간 단위로도 맞아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일간 단위로. 이거는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그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대응하기가 수월한 장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저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48%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504포인트입니다. 자, 2,500선에 과연 안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0.5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1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71,800원, LG 에너지솔루션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3만 1,0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도 0.8% 올라갈 걸로 보이죠. 지금 호가 12만 6,8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 움직임은 5만 7,900원으로 잡히고 있죠. 현대차도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3,700원. 포스코홀딩스도 역시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5만 원이고요. 네이버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4,500원이고 기아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5,800원. LG화학이 2.8%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또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8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30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 상승 예상되죠. 호가 63만 9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이고요. 포스코DX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만 7,750원. LNF도 1.8%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8만 9,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가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HPSP. 자, 오늘은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또 어떤 행보를 나타내는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지금 뭐 AMD라든지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주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AI 관련주들 행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HPSP가 이제 많이 오른 만큼 또 주가 조정을 받았고 일단 오늘장 호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3% 반등 예상이 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6,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개장까지 이제 7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시장 자체는 보니까 아무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또 출발 자체는 굉장히 순조로울 걸로 보이네요. 예, 순조로워 보이고 네.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지금은 2,500 넘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못 오르면 언제 오르려고요? 이거는 막아서는 세력이 없잖아요. 네, 예. 좀 과도하다 내지는 이거는 좀 비이성적이다 싶은 어떤 주가의 흐름을 제어할 세력이 없는 이 와중에 못 갈 이유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고 와 오늘은 뭐 저는 환율이 궁금합니다. 지금 어제 달러엔 환율이 난리가 났네요. 네,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어제 장중에 어제 하루 동안에 달러엔 환율 고점이 147.37인데 147엔대인데 네. 이게 순간적으로 141.6까지 빠졌습니다. 네, 네. 거의 4% 가까이 환율이 순식간에 빠졌다가 지금 다시 또 144엔인데 아니 무슨 시장이 아무리 얇아도 그렇지 네. 뭐 위에다 가서 BOJ 총재가 뭔 소리 의회에 나가서 했다고는 합니다만 늘 하던 소리였는데 뭘 갖고 이렇게 시장이 요동을 쳤는지 아마도 이제 그 과도한 좀 엔화 약세에 대해서 다들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느끼고 어느 있던 정도 차에.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일본 BOJ는 그 출구 전략 시행 빨리 하지 않을 거다. 못 움직인다? 아직은? 왜냐하면 뭐 지금 뭐 2%대 물가 이상으로 몇 개월째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지난 뭐 20년 넘게 디플레이션 갇혀 있다가 그랬죠. 이제 빠져나왔는데 과연 몇 개월 올라왔다고 그거를 철회할까 정책을 철회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 약세 기조는 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기조는 네네. 엔화 약세 기조는 네네. 와, 그 지금 우리 엔원 환율 한의원은 지금 현재 916원인데 네. 오늘 NDF 시세 어제 12원 20전 올랐는데 NDF 시세는 지금 또 오늘 한 11원 20전 정도 빠질 즉 어제 올렸던 거 거의 다 되돌릴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은행 데일리 리포트인데 아마 우리은행이면 보나마나 저 아마 그 민경원 이코노미스트일 거예요. 네. 제목 아주 재밌게 다는 네. 누가 변동성이 무엇인지 묻거든 고개를 들어 원화를 보라고 하라. 고개를 들어 원화를 보라고. 원화를 보라고 하라. 근데 이게 지금 막 최근 들어서 1,300원 다시 올라와서 네. 이렇게 좀 우려스러웠지만 이게 하루 12원 오르다가 또 그 다음날 12원, 11원 빠진다는 얘기는 이 구조적인 원화 약세는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노이즈들을 많이 껴있다. 노이즈는? 외환 시장이나 증시나 노이즈들을 껴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뭐 2,500 이상으로 쉽게 못 올라가는 것도 그 영향 같이 좀 동반해서 받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뭐 환율이라도 좀 시원하게 1,300원 밑으로 안착을 하는 모습이라면 네. 좀 그거 하겠는데 자꾸 들썩들썩거리니까. 그렇죠. 12월 FOMC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예. 또 뚜껑 열어봐야지 알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좀 경계 심리도 지금 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과의 눈치 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동결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동결보다 중요한 게 과연 내년도에 네. 얼마나 이들이 경로를 제시할지 네네네. 이게 중요한데 뭐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또 경제 전망치도 또 수정돼서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경제 전망도 그렇고 점도표 같은 경우도 저기 9월 FOMC 점도표로 보면은 내년도 금리 기준금리 전망치 그 중간값이 대략 5.1%대였어요. 예. 뭐 지금 시점에서는 1회 아니면 2회 인하 정도로 제시를 한 건데 과연 이거를 연준이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시장의 기대대로 네. 5%대 이하로 내리면서 그 기대감도 충족시킬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일단 저는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는 현재 점도표 수준 레벨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과도한 기대감 좀 어느 정도 제어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전체적인 추세 위로 추세 자체는 그 내년까지 경로를 봤을 때 추세 자체는 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략 현 시점부터 3개월 정도, 네. 1분기까지는 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또 금리 인하 폭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기 미국의 경기가 과연 극심한 침체로 갈지 아니면 완만한 침체에 그칠지 이걸 가지고서도 데이터를 보고서 연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을 네. 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변동성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간밤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더 갈 수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최근 중소형주가 또 약간 움직이기도 시작했거든요. 네, 맞죠. 예. 그 일단 중소형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의 모든 장세의 끝은 중소형주들이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낙관론을 시장을 보고 있긴 하지만 12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 그냥 중립적으로 포지션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중소형주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미국이 그런 좀 특성들, 그 현상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좀 찜찜하시구만. 네, 찜찜합니다. 예.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내년도에 뭐 시장 충분히 끌고 갈 만한 테마 그 종목들이긴 하죠. 예. 근데 여기도 역시나 지금 비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 내에서도 그 이 7개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편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도 야 이거 너무 비싸다. 팔자, 차익 실현하자 이 명분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또한 12월 달 남은 올해 연말 남은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그냥 기존 포지션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정 불안하다 싶으면은 일정 부분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 차익 실현해서 이제 그 돈을 연말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불확실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건 있네요, 분명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차익 실현해서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는 네. 쓰고 만다는 얘기인데. 뭐 그 애들 학원도 보내지 말고 커피도 먹지 말고 주식해야 된다는 얘기도 한동안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렇죠. 같이 그 사람에서 그 개인적인 성향과 사고 그 가치 방식에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쉬고 또 재충전하는 네. 것도 투자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네. 아, 이게 참 어려운 게 사실 이제 오늘장에서도 아마 많이들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하는 장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게 또 오늘은 또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움직여줄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AI가 움직일지 저는 또 궁금해지고요. 오늘은 뭐 일단은 출발 자체는 AI랑 AI. 반도체주가 포문을 열 것 같고 근데 참 이게 또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니까 네.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또 오후 들어서 또 물량을 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가 요즘에 되게 어려운 게 예. 동시효과 때 움직이는 종목 따라 샀다가 막 9시 반 그럼 지나면 물리죠. 빠지는 경우들이 예. 많고 9시 반 지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게요. 종목들도 많고 아, 대응 그 자체가 흐름을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네, 12월 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 이제 주말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최근에 구인 이직 건수 그리고 민간 고용 자체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준의 긴축은 거의 종료됐다라는 부분에 또 시장은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2,500 그리고 코스닥은 820선 좀 심리적 저항에 좀 부딪히고 있는 양상인데 과연 오늘 장에서는 이런 심리적 저항을 뚫어낼 수 있을지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73%, 0.8% 올라갑니다. 2,510선을 돌파해내네요. 2,512포인트. 자, 이제는 2,500, 2,510선 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0.73% 올라갑니다. 81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8% 올라갑니다. 72,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8% 상승합니다. 43만 5,500원, 2% 올라가네요. SK하이닉스가 2.5% 상승합니다. 12만 8,7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 올라갑니다. 71만 5천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하죠. 1.4% 올라가면서 5만 8,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0.6% 상승합니다. 18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2.46% 올라갑니다. 45만 8천원. 네이버도 1.8% 상승하네요. 21만 6,500원이고요. 기아도 올라갑니다. 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도 1.8% 상승합니다. 47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0.3% 올라갑니다. 30만 2,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79% 올라갑니다. 63만 7천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강보합으로 7만 원이고요. 포스코 DX도 1.3% 올라갑니다. 4만 8,250원. LNF가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18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도 좀 떨어집니다. 3만 1,650원. 알테오젠 0.8% 올라가고요. HPSP가 3.5% 올라갑니다. 4만 6,700원이죠.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하락합니다. 92,400원. 리노공업이 3% 강세입니다. 20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반도체라든지 뭐 또 AI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자, 이 가운데 오늘 HBM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KC텍이 5.9% 올라가고요. 제우스도 5.7% 상승합니다. 한미반도체도 2.5% 올라가고요. IMT도 3.3% 상승합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EST도 올라가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상승 중이고요. DIT도 4% 강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AMD에서 이제 그 AI용 반도체 칩 개발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 쪽에서는 이제 HBM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두, 프로텍, PSK홀딩스, STI, KC텍 모두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칩셋 미디어가 7% 강세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6% 넘게 올라갑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5.48% 상승 중이고요. 그 밖에 삼성전기, 제주반도체도 1%에서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뭐 AI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 쪽 흐름 좋고요. 자, 이 가운데 또 빈대 관련주들 또 테마로 좀 움직이네요. 누보가 15% 급등 중이고 경남제약 13% 강세입니다. 2,330원. 경농 5% 강세고요. 블레이드 ENT가 2% 상승합니다. 오늘 또 빈대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14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12억 원, 2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285억 원, 3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0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달러원 환율 좀 많이 떨어집니다. 9원 30전 하락한 1,31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가 좀 다시 또 약세 쪽으로 방향이 보여지네요. 그냥 변동성이 뭐냐 변동성. 하면 눈을 들어 보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달러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달러가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요. 이 달러가 사실 또 왜 강해지는가 하는 부분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달러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강해져 가지고 아니 한 의원님 네. 그냥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면은 네. 테크니컬리 접근하면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3.3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3%도. 갈 수 아니 있다라고 근데 보고 차트상 네. 기술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깜짝 놀라시잖아요. 네, 3.3 가면은 도망가야 돼요, 저희도 진짜. 도망을 가야 된다. 네. 미국 국채 금리가 뭐 기간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뭐 이달이든 다음 달에 3.3으로 확 내려가 버리면 아니 다음이 아니고 어쨌거나 중기적으로. 네. 그 내려가게 빠른 그 속도가 내려간 속도가 가팔라지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경기나 금융시장 네네네. 시스템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신호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 국채금리 떨어진다고 달러 약세가 아니겠네요. 또 상황은.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달러 강세가 되지 않을까. 우리 안전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선호로 현상 인해서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일단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긴 한데 사실 또 외국인들이 또 좀 대형주를 사줘야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지지선, 좀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좀 매력적으로 볼 만한 여건이 있는 건가요? 여건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첫 번째 근거는 일단 그들이 한국 증시 들고 있는 지분율이 여전히 과거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있을 거고 예. 또 어제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된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봐도 그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10월 달에 순매도했던 거 11월 달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네.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미국계 자금은 장기 투자성 자금이자 대형주 네.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는 성격이 강한 만큼 코스피 수급 여건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여건은 전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예. 지금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외국계 리포트도 이렇게 네. 어떤 흐름을 보이나 싶어서 보면은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그 기대나 또 신뢰는 상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쪽은 또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어떤 매도 리포트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이 부딪힘이 네.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 아마 우리나라 빼고 다른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 국가들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좋은 국면이 뭐 몇 개월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주가 자체에 대해서 이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외국계 입장에서는 네. 네. 그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여기서 막 사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렇죠. 어, 이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나아가 이념 대립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좀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그 내년 그 대응 전략 중에서 보니까 2분기쯤에는 한 헬스케어도 좀 속해 네. 있던데 최근에 보면 또 바이오 제약 쪽이 또 움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약 바이오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다가 그쵸. 이제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약 바이오 쪽은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저 내년도에 금리가 내려가고 예. 또 전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희소성들이 다시 부각이 되는 시기라면은 예.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게 바이오다, 제약 바이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도 여기도 그 11월 달에 중간중간에 한번 시세를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크게 준 다음에 예.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조정 받고 왔다 갔다 그 박스권에 갇힌 구간 이거는 조금 한두 달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2분기 때가 거의 뭐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좀 위험 선호도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선호도가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1분기 때 출렁거림을 이용해서 예. 사보는 것도 적절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좀 세분하면 뭐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전통적인 제약 섹터가 있고 아니면 의료기기 쪽이 있고 네. 뭐 의료 AI도 있고 되게 그쵸. 많잖아요. 지금 일단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사야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의료 AI나 의료 의료기기 AI. 쪽인데 아. 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 좀 제약 쪽 이쪽에 더 좋지 그래요.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한 의원님, 저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네. 별 걱정은 없다. 네. 오히려 기대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건 유동성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돈이 더 들어오느냐, 돈이 그렇죠. 빠져나가느냐 이건데 최근에 이제 국내 우리 또 개인들의 예탁금은 네. 별로 안 움직여요. 그렇죠. 말은 뭐 40% 어떤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어떤 내년에 대한 전망은 좋다고 하는데 막상 돈은 안 네, 들어온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줄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서 내년에 가서 외국인들이 결국 한번 돈다발을 싸들고 들어오느냐 이건데 그렇죠. 한번 그 뭐 좀 관련 자료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하나 좀 주실 만한 어떤 인사이트 없을까요? 그 외국인들 그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선별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올 때 유입 강도를 보면은 그 업황이 좋아지는 거나 실적 기대감들이 있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 쪽들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는 내년도 시장 외국인 수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코리아를 전망을 하는 것도 그냥 저 차트를 딱 보면 직관적으로 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저 그림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랑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인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이익 전망들이 개선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증시 돈 싸들고 들어왔던 경향들이 과거에 나타났던 지난 20-30년간의 패턴이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이익 내년도 다 좋아지는 것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상향 조정 냈던 거 조금씩은 하향 조정 되겠지만 기조 자체는 우리나라 그 이익들 우상향하고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외국인 수급과 대입을 해보면은 저 그림을 대입을 해보면은 내년도의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앞서 저 섹터 쪽 여쭤보고 싶은 게 네. 2차 전지는 없네요. 예. 그 뭐 저희한테는 약간 금기의 영역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요? 농담삼아 말씀드리고 2차 전지 쪽들은 뭐 내년도에 뭐 올해처럼 주도주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유력한 주도주 후보군들은 우리가 내년도에 끌고 가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반도체나 그렇죠. AI나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 내년도 이제 연말 그 연예대상 이런 것도 할 때 예. 항상 유력한 후보분들 몇 명 계시잖아요. 유재석 맞아요. 같은 예, 분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렇죠. 네. 지금 한의원 보시기에 그래 네. 항상 연예대상 할 때마다 네. 이번에도 트로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 네. 늘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뭐 금년도 금년이지만 이제 네. 내년 장사를 염두에 둬야 되니까 네. 조금만 더 카드를 펼쳐보시죠. 그 대상 말고 이제 뭐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이것도 저희가 고르는 네네. 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내년도에 우리가 알파를 낼 수 있는 그 테마 네. 이거는 저는 신재생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신재생. 딱 지금 다 신재생 이야기하면 다들 퀘스천 마크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만약에 신재생 쪽들의 미국 대선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게 예. 현재 여론조사상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되면은 바이든의 대체 에너지, 청정 에너지 정책 다 원복시킬 거다라는 네. 우려감들이 있고 이게 신재생한테 결코 안 좋은 이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트럼프의 그 성향과 그의 그 집권 기간 때 행적들을 추적을 해보면은 그도 역시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기차를 포함한 전기차 산업에 대한 IRA 법안의 중심이지 그외에 뭐 태양광, 풍력, 수력 이쪽들 여타 대체 에너지, 청정 에너지 쪽들은 건드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바이든 정부 집권하고 나서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된 지역,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 집행된 지역들을 보면은 청정 에너지, 대체 에너지 쪽들이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들이 민주당 텃밭보다는 공화당 텃밭이랑 경합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들을 감안해 보면 트럼프가 과연 내년도 대선 레이스 들어갈 때 그리고 설령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투자나 고용들 다 원복시킬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죠. 또 다른 리스크 두 번째 하나는 그거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신재생 에너지 다들 투자 안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글쎄. 1년 동안 계속 쉬었었는데 이거 내년에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금리는 저희가 지금 내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준 금리나 내년도에는 들어가는 게 맞고 시장 금리도 그보다 빨리 빠지는 거 맞고 이러한 것들을 대입을 해 보시면은 결코 신재생 쪽들 나쁜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의외의 섹터를 이렇게 제시해 그쵸. 주셨고 네. 반도체는 너무 뻔한 섹터, 뻔한 섹터고 신재생은 그래도 의외 섹터 이게 양분해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쪽에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상처가 있으시거든. 그렇죠. 신재생에 신재생 쪽. 시세도 좋았지만 그 시세를 누린 분들하고 네. 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고생하셨던 분들하고 보면 후자가 더 비중이 커요. 신재생도. 그렇죠. 근데 거의 모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늘 업종에서 뭐 어디나 종목에서 다 그런 마찬가지인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로봇주는 어때요? 두산 로보틱스 한참 이슈되면서 또 로봇주들 전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로봇도 AI 테마랑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여기도 중장기 전망은 저는 뭐 유망한 업종이다,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많이 오른 게 있고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있잖아요. 네네. 달리는 제가 말에- 여기서 뭐 그 로봇은 솔직히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로봇은, 네.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제가 좀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출연하실 때 네. 그때 네. 오신 답을 김에 좀 한 의원님 해주시고. 네. 신조어 하나 만들고 가시죠. 자, 신재생에 신 나왔고 로봇에 로 나왔어. 네. 무슨 태조 2번까지 5자까지는 원하지 않겠고 네, 그쵸. 세 자로 뭐 하나 만들어 봅시다. 로는 아직 모르시겠으니까 네, 그렇죠. 빼고 아 그리고 지금 신조어 나오면 꼭지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 저는 네. 좀 조심해야 그렇게 되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출연 또 저희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